그리고 이제 이직이 적기라고 하면 한 8에서 10년 차 그때가 가장 좋게 갈 수 있는 No. 그런 단위. 이직의 적기라는 건 없다. 다만 네. 이직의 적기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이제 헤드헌팅이라는 게 결국은 헤드헌터한테 이런 지원자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 헤드헌터가 지원자를 서칭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이제 뭐 보통은 우리가 헤드헌터가 영업을 하지. 네. 우리 한번 써봐라. 아,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영업을 하지. 이제 그러고 오더를 수주를 받지. 어, 이런 거 찾아주세요. 어,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찾는 거지. 그리고 면접 보내고 면접 이제 가이드 같은 거 해주고. 그러면 결국 지원자를 찾으려면 서치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드헌터는 어떤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헤드헌터는 당연히 사람인이랑 잡코리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요즘 막 블라인드 하이어, 뭐 리멤버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 사용 안 해요. 잘 사용 안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특정 애들이 있어. 네. 뭐 이렇게 그 게임 관련된 거, 뭐 개발자 관련된 네. 거, 뭐 리멤버 같은 애들도 있고 링크드인도 있고 하잖아. 링크드인.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인 잡코리아를 많이 쓰고,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헌터가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돼. 돈을 좀 많이 써야 돼. 헤드헌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아도 서칭하는데 다 돈이 들어. 한 번 열람할 때마다 돈 쓰는 거야. 아, 지원자가 올리는 거는 무료인데 헤드헌터가 서칭을 하려면 서칭하는 거 돈이 플랫폼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 플랫폼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리멤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석세스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좀 요구를 해. 근데 그 경우에 그 돈이 좀 큰 수준이어서 이제 안 쓰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만약에 지원자 입장에서 이력서 올리기에 가장 좋은, 발견되기 좋은 것은 사람인 잡코리아 이 두 군데 가장 사람인 헤드헌터들이 많이 잡코리아. 사용하니까. 근데 조금 뭐 후보자,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도 많이 찾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링크드인 이런 건 임원급들을 많이 사용한다. 근데 그건 또 아닌가요? 아니요, 요즘은 한 대리급부터도 링크드인으로. 그래요? 많이 이제 올리지. 그럼 플러스 1 해서 뭐 링크드인도. 기왕 올리는 김에. 그러니까 올리려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인자 코리아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인크루트라고 있어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인크루트는 근데 이 인재풀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헤드헌터들은 여전히 찾아. 그럼 형도 다 쓰는 거네요. 음. 다 거기도 하고 인크루트도 하고 링크드인도 하고.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 이거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찾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잘 안 찾아진다. 그러면 이제 링크드인이나 리멤버나 그런 애들이 이제 찾는 거지. 그러면 아까 직급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사원 4년 차부터 해서 가장 초, 그러니까 4년 차부터 뭐 9년 차, 10년 차 이때가 제일 수요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직이 적기라고 하면 한 8에서 10년 차 그때가 가장 좋게 갈 수 있는 No. 그런 단위. 이직의 적기라는 건 없다. 다만 이직의 적기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한 3, 4년 다녔을 때 그때 이직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3, 4년이라는 게 신입에서 3, 4년이 아니라 어느 한 회사에서 3, 4년 한 경험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좋다. 3, 4년 정도? 뭐 가능하면은 4, 5년까지도 이제 다니다가 이제 이직하면은 적당히 연봉도 올리면서 적당히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우리 회사 너무 좋아서 뭐 연봉도 잘 올려줘, 연봉 협상도 막 엄청 잘해줘, 그럼 굳이 옮길 필요 없지만은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회사에서 엄청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만큼 대우해 주진 않아. 차라리 옮겨 다니는 게 더 대우를 잘해줘. 근데 모든 직종과는 아니죠. 모든 직종은 아니지. 모든 직종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직군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헤드헌팅을 들어오는 직종은 다 그렇다. 무슨 그러니까 진짜 특수업종, 뭐 원자력, 방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옮기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국가 인력이니까 이제 옮기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한 회사에서
오래 있는 게뭐 형이 이제 매칭시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차가 높았던 경우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도 이제 이직 뭐 고려할 만하다. 사실은 뭐 연차로 따지면 23년 차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임원급 그러니까 임원급 제외하고. 임원급 제외하고 임원급 제외. 임원급 제외하면은 부장급이지 뭐. 부장급. 부장급이 한 18년 차, 18년 차? 20년 차 이 정도. 그때도 이렇게 이직하고 하는 거예요? 이직하지 당연히. 그 연차에도. 근데 이제 10년 차 넘어간다. 네. 그러면은 이제 티오가 많이 없지. 티오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공백기이신 분들은 네. 연봉 깎아서라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 왜냐면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다시는 이제 오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헤드헌팅 제일 많은 업종이 뭐예요? 포지션이? 아무래도 경영지원이지. 경영지원. 네, 경영지원 쪽. 겹치는 것도 많고. 인재풀도 많고. 인재풀. 인재풀이 많은데 오히려 그쪽은 인재풀이 많아서 문제야. 인재풀이 많다 보니까 허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고를 올려놓으면 뭔 이상한 사람 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자기가 그냥 비슷한 거 해봤다 그러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지원 수 막 100명씩 되니까 인사팀에서 그걸 걸을 수가 없잖아. 그거 언제 다 보고 앉았어. 그거 안 그래도 얘네들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헤드헌터들이 가지고 이제 필터링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인사팀에서도 그러겠지만 필터링 없이 보내버리는 좀 무책임한 헤드헌터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헤드헌터로서 역할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뭐 통상적으로 4년차에서 뭐 10년차 그 말은 있지만 사실 풀은 다양하고 다만 적정한 이직의 텀이 있다. 텀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5년차 지났다. 그러면은 사실 좀 슬슬 이직 생각해보는 게 좋지.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 같은 경우에 좀 옮긴 데가 훨씬 좋잖아.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세상에서만 살면 다른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 맞아요. 옮기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저도 딱 옮기게 된 이유가 솔직히 비교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비교하면 사실 또이또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딱 옮기게 될 결정이 이거 경험이다. 솔직히 한 회사에서 계속 다니는 것보다 다른 회사도 경험해보고 가서 후회하더라도 뭐 경험해보자 이걸 거예요. 사실 그건 좀 자기의 커리어라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책을 비유로 하자면 아무리 내가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거 다시 재독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뒤따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대를 다니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면서 자기 커리어에 대한 뭐 일종의 객관성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아무튼 좀 더 견고한 커리어를 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제가 아까 그 말했냐면 적기를 왜 계속 물어봤었냐면 좀 조급한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이때 내 이직을 안 하면 다음에는 이직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장 10년 차다 이러면 과장 10년 차 때 내가 이직을 안 하면은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커리어 패스를 딱 정해가지고 바로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차가 높아질수록 TO가 적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또 슬 됐다 싶을 때 이력서를 올려놓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그냥 올려놓으면서 사실은 뭐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조금 뭐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봐야 돼. 나한테 어떤 기업들이 제안을 하는지. 헤드헌터들이 연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 있구나. 여기 TO가 이렇게 났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력서를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물론 갱신은 계속 해줘야 돼. 갱신을 안 하면 우리가 찾을 때 밑으로 너무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애초에 그 지원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갱신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쓱 보다 보면은 이제 마치 주식처럼 그 중간 평균이 보이는 거지.
요 정도는 괜찮겠다고.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쭉 보다 보면은 그 제안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정도 기업에서 이 정도 직급으로 이 정도 연봉으로 감이 오는 거네요. 근데 이제 막 내가 올린 지 한 2달 차에 괜찮은 조건이 왔는데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아무 제한이 없어. 그러면 이제 확실히 내가 다니고 있는 직군에는 좀 이제 티오가 별로 없구나. 그럼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든지 이제 텀을 두고 보는 게 맞지. 목마른 놈이 우물 파니까 급하게 찾으려다 보면은 이제 좀 연봉 협상에 좀 힘들 수도 있고. 힘들다는 게 이제 좀 내가 불리하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연봉 협상 관련해서도 음. 그럼 지금 헤드헌터가 이런 기업에 이런 포지션으로 제안이 있습니다 하고 JD를 보내주잖아요. 그 JD를 보내주면 지원자가 채용자 지원 서류 헤드헌터한테 넘겨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프로세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뭐 해봐서 알겠지만 이력서 같은 거 봐주고 이런 거 좀 지웠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최대한 이제 학교 잘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해. 그러면은 그쪽 이제 인사팀에서 1차로 판단하고 현장으로 보낸 다음에 현장에서 서류 봐. 현업하시는 현장 쪽으로. 현장에서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불러라. 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면접을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면접 일자 조율하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 면접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그 헤드헌터한테 오는 채용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면접 일정이 없어. 그냥 그 후보자한테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우리 일정에 맞춰라고 하는 그런 갑질 기업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분이 이때 되시는지 물어봐라 하고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조율해가지고 맞춰지는 날짜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니까 면접 일정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별로 없다 라는 건 뭐 알아두면 좋지. 그 면접이 몇 회차인지는 또 기업에 따라 다르겠네요. 근데 그 정도는 보통 기본 잡 디스크립션을 주면서 통지를 하지. 1차 면접으로 끝날 거다, 2차 면접까지 갈 거다 라는 거 정도는. 그럼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연봉 협상하고 이제 오퍼레이터 받는 그런 순위가요? 그치. 합격을 하면 연봉 협상하고 오퍼레이터 나오고. 오퍼레이터 나오면 사실상 거의 그냥 99% 끝난 거네. 그치. 그거는 99%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이 아니라 그냥 후보자 때문에 그렇지. 이제 통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퇴사. 그러니까 그 기업은 오퍼레이터를 일단 보내고 나면 처리할 수 없어.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진짜 가끔 이상한 기업 있긴 한데 이제 처리를 못 한다. 왜냐면 그거를 이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메일로 보기 때문에 왜냐면 채용을 하겠다 그래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거 다 포기했어. 그쵸. 근데 갑자기 채용 안 하겠대. 그리고 뭐 회사에 직장에도 뭐 다 얘기했는데 퇴사하겠다 다 얘기했는데 처리해버리면 붕 떠버리니까. 그러면 얘네 쪽에서 그거 다 보상을 해줘야 돼. 만약에 채용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100% 채용을 하는 걸로 되는 거고. 근데 후보자가 갑자기 뭐 변심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상 100%인데 그 변심의 이유 때문에 99%라고. 사실 99%는 아니고 포기한 사람도 많아. 그럼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지. 이제 다른 더 좋은 기업에 이제 채용이 됐다거나 동시에 진행을 했구나. 뭐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지 사실. 합리적인 거고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말 뭐 그런 경우도 있지.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가 나오는 경우 가지 마라. 나 잘해주겠다. 맞네. 이런 경우에 사실 숨기는 분들도 많은데 왜냐면 헤드헌터가 조금 만류할까봐. 근데 만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헤드헌터가 계약 승사시키면 헤드헌터는 좋은 거니까.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카운터오퍼를 줘도 일단 그 사람의 갑자기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가 말리는 거는 그냥 시간 끄는 용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얘 지금 대체할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
그래 놓고서 이제 헤드헌터한테 비밀로 오더를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공고를 못 올려. 왜냐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서칭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몰래 면접 본 다음에 얘 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얘 딴 데로 보내버려. 그럼 얘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그러면 헤드헌터는 약간 지원자 입장에서 좀 만류를 하는 거네요. 그치.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래. 왜냐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실제로 있었어요. 직장인으로서 사실 연봉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통설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통상적으로 블라인드나 돌아다니는 거 보면 15%에서 20% 맞춰서 가야 된다. 높여서 가야 된다.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도대체 그거는 저거랑 똑같은 거야.